스위스 반지 시계. 2008년 중국의 고고학팀이 수백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명나라 시대의 무덤을 발굴하던 도중 반지 모양의 소형 시계를 발견하였습니다. 크기는 일반적인 반지와 비슷한 사이즈였으며 시침과 분침은 10시 6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죠. 그리고 시계의 뒷면에 새겨져 있던 스위스라는 글자는 학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명나라의 멸망은 1644년이었으며 스위스가 건국된 것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명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에는 스위스라는 국가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스위스 시계가 발견된 무덤은 스위스가 건국되기 훨씬 이전인 약 500년 전에 건조된 무덤이었습니다.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시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30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 스타일의 시계는 16세기경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당시는 스위스 시계가 탄생하기 이전이었으며 스위스 시계가 정식으로 중국에 유입된 역사는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물건이 어떻게 수백 년 전의 명나라 시대 무덤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시간여행 가설부터 도굴꾼이 떨어뜨렸을 거라는 설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덤이 훼손되거나 도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야생동물이 시계를 해당 무덤에 옮겨 놓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으며 시계의 출처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파 인형. 1889년 미국 아이다호주 남파에서 학자들을 당황케 만든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물을 시추하던 인부들이 지하 약 91m 지점에서 점토로 만들어진 의문의 인형 하나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남파 인형이라 불리는 이 점토상은 길이 3.5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으며 여성을 형상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인간의 눈, 코, 입을 표현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옷과 장신구 등 기하학적 패턴들이 정밀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분명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어 보였죠. 남파 인형의 분석을 의뢰받은 지질학자 조지 프레드릭 라이트 박사는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인형이 묻혀있던 지층의 연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형이 묻혀있던 지층은 놀랍게도 약 200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지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형의 표면에서 발견된 붉은 산화철은 200만 년 전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산화철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200만 년 전은 초기 인류인 호모 하빌리스가 생존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문명인이었던 이들이 옷을 지어 입거나 장신구로 치장한 자신들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는 약 20만 년 전으로 아프리카를 주무대로 생존했던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전 세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7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그 이전까지 남파 인형이 발견되었던 북미 지역에는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지적 문명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죠. 이는 인류의 기원과 문명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완전히 뒤엎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오벨린 대학의 알버트 라이트 교수는 이 인형은 어린이나 아마추어가 아닌 숙련된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파 인형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 알려진 안티키테라 기계는 수십 년간 이를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장치는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파이스토스 원반과 함께 세계 3대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죠. 1900년 폭풍우를 피해 안티키테라 섬에 정박한 디미트리오스 콘도스 선장이 해저 45m 지점에 수몰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의 난파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그리스의 아테네 측은 즉시 난파선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1902년 난파선을 조사하던 고고학자 발레리오 스틴스카 2000년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안티키테라 기계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발견 초기에는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십 년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안티키테라 기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연구진들이 3D 엑스레이 단층 기술을 활용하여 밝혀낸 기계의 정체는 놀랍게도 태양계 전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일종의 아날로그식 컴퓨터였습니다. 그 내부는 30개 이상의 토미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으며 이 기계는 1년 중 특정 시간대에 해와 달 그리고 기타 행성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치의 정확성은 1년 365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으며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윤년의 개념 또한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이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장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설계, 가공, 조립 등 정교한 기계공학뿐 아니라 완벽한 천문학과 수학의 집약체였던 안티키테라 기계는 많은 학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는 어떤 고대 그리스의 유적이나 기록에서조차 발견된 적이 없었으며 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천문장치는 14세기 이후에야 등장하였죠. 1500년이나 앞선 고대 그리스의 기술력의 일부 신비론자들은 고대 우주비행 사설의 증거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제작자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전지. 1936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교 유적지에서 발견된 15cm의 작은 토기 하나가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내부는 현대의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그다드 전지라 불리는 이 토기는 약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초의 전지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토기의 내부에는 철심을 담은 구리원통이 들어 있었으며 철심의 부식으로 보아 식초와 같은 산성물질을 전해질로 이용하였을 것이라 추측되었죠. 바그다드 전지를 최초로 발견한 독일의 고고학자 빌헬름 퀘니이는 이것은 현대의 배터리와 아주 흡사한 원리를 가진 고대의 배터리다라고 평가하며 바그다드 전지의 내부도를 공개하였습니다. 내부도가 공개되자 세계 곳곳에서는 바그다드 전지를 재현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복제품에서는 놀랍게도 0.5V의 전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로 활용하기에는 지극히 극소량의 전기였으며 이 때문에 바그다드 전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계에서는 바그다드 전지가 약한 전류를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에 사용되었거나 조각품에 금박을 입히는 도금 작업에 쓰였을 것이란 추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그 용도와 기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울프베르트 도검. 울프베르트 도검은 중세 초기 대략 9세기에서 11세기경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전설적인 명검이었습니다. 이 검을 든 바이킹들이 전장에서 무패를 기록하였다고 전해질 정도로 당대 최고의 위력을 자랑하였죠. 울프베르트 도검은 당시의 다른 검과 구별되는 뛰어난 제작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의 제작에 사용된 순도 높은 고품질의 강철은 도저히 그 시대에 생산되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였죠. 좋은 강철의 핵심은 탄소 함량에 있습니다. 울프베르트 도검의 탄소 함량은 당시의 다른 검들보다 무려 3배나 높았으며 이는 현대의 고탄소강에 버금가는 수치였죠. 이러한 고탄소강으로 제작된 검은 무게가 가볍고 탄성이 좋으며 칼날이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탄소강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혈광석을 17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슬래그라고 불리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온을 이용한 야금술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어떻게 1000년 전에 이러한 강철 재련이 가능했는지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미국 위스콘신 출신의 대장장이 리처드 풀러는 울프베르트 도검을 직접 제작해보았는데요. 그는 만들어본 것 중 가장 복잡하며 검을 만들기 위해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울프베르트 도검은 유럽 곳곳에서 170여 개가 발견되었지만 1000년이나 앞선 시대 초월적 강철 재련 기술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